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요, 행사입니다. 행사는 말 그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집단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어떤 의식을 치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의식은 목적, 목표. 그럼 이제 느낌이 오죠. 우리 기업에서 하는 행사는 플래너분들을 모시고 이분들에게 좀 더 자긍심을 주고 고생하셨다고 축하해주고 그 이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교육을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끝나서 나아갈 때 좀 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동기부여를 주는 게 우리가 하는 행사입니다. 제가 MC를 이제 한 17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MC를 하기 전에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자꾸 모이면 그 높으신 분들이 나와서 인사말을 할까? 그리고 왜 자꾸 시상식을 하지? 정말 준비하려면요 10명이 시상식을 하잖아요. 그럼 10명 이름을 알아야 돼요. 10명이 어떤 상을 수상하는지를 또 알아야 돼요. 이분에게 어떤 분이 또 시상하는지를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다가 또 문구 틀리면 또 수정해야 돼요. 그럼 계속 수정하고 이게 한 하루 이틀을 꼬박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소모전이에요. 그 시상식 할 때 꼭 꽃다발하고 명패하고 상장 준비하잖아요. 그거를 약 돈으로 환산하면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 10만원을 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쓸모없는 거다. 이거는 정말 시간 낭비, 비용 낭비, 그리고 체력 낭비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하는 의미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행하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이 행사를 하고요. 이 시상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일 축하 그냥 나 생일이야 하고 나 오늘 생일이네 이러고 있어요. 그거 뭔가 우울하죠. 근데 누가 와서 생일 축하해 하면 뭔가 아무것도 아닌데 기분이 좋아요. 그죠? 기분이가 좋아요. 아까 우리 배구 팬이시라고 했던 분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앉아주시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박수를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내가 이룬 성과를 사람들 앞에서 너 잘했어. 정말 고생했어. 받는 순간 다음에도 내가 한 번 더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들어갔을 때 야 축하해. 야 너 열심히 하더니 되는구나 하는 순간 열심히 해야지. 만약 제가 배구 팬분에게 한국전력 빅4 오시면 서재덕 선수 그리고 임성진 선수 진짜 친필 사인볼하고요. 무료로 경기장 올 수 있는 티켓 3개 드릴게요. 그럼 저분은 저기 강사님 있잖아요 이러고 저한테 옵니다. 왜? 이게 시상이거든요. 내가 원했던 걸 누군가가 칭찬해주고 거기에 큰 베네핏을 줬을 때 그 사람은 더욱더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시상식을 하는 건 준비하신 여러분들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상을 받는 분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어떻게 작용이 되냐? 우리 기업을 더 성장시키는 거에 작용을 해요. 그럼 그 성장시키는 데 작용이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작용이 되냐? 연봉이 올라갑니다. 왜? 우리가 행사를 하고 시상식을 하고 교육했던 이 인원이 성과를 많이 낼수록 우리는 그 프로젝트의 일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과에 한 몫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이 시상식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MC 광대. 물론 그 안에서 외로움이 딱 하나 있어요. 아무도 잘했다고 안 해줍니다. 시상식에 내가 큰 획을 그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고생했어 하고 끝나요. 이러면 진짜 사람이 하기 싫거든요. 근데 그게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숙명입니다. 그게 숙명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책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때 외로워하지 마시고 이걸로 인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그럼 나는 축하를 받고 칭찬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숙명에서 조금은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행사라는 건 사고가 납니다. 무조건 사고가 납니다. 우리 해외여행은 다 갔다 와보셨겠죠? 아니면 국내 여행이나 다 갔다 오고 여행 가면 나는 꼭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는 스타일이다.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진짜 저는 너무 좋은 게 이런 분들하고 여행 가면 편하거든요. 저는 거의 준비를 안 하는 스타일인데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시는 편이세요? 병원을 알아보고 가세요? 아플 것까지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건 좀 심각할 정도로 개인적이신데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신 적이 있으세요? 있죠. 행사가 그렇습니다. 라이브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사건, 사고가 터져요. 어느 정도까지 있었냐면 영상 컨텐츠로 퀴즈를 내는 행사였었어요. 자, 문제 주세요. 근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B 프로젝트가 갑자기 액정이 깨진 거예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그래서 안 나왔어요. 시작한 지 10분 만에. 그리고 1시간 50분을 채워야 돼. 미쳐버리는 거죠. 그것만 준비하는데 일주일이 걸렸거든요.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담당자님이 오셔서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가 날라갔는데 이 비프로스트가 갑자기 고장이 난 건데 그게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사를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 최고의 찬사입니다. 엄청난 찬사입니다. MC 광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갔을 때 꼭 하셔야 되는 엑기스들만 세팅해놨어요. 첫 번째, 행사 선정. 요거 몰라서 혼나는 경우 있어요. 어느 경우냐면, 자, 이거 행사할 거니까 장소 좀 알아봐. 장소 알아봤어요. 자, 여기 장소를 이제 줬어요.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네? 저희 몇 달 했던 곳이 여기라서 여기 드렸는데요. 장난하니? 지금 500명인데? 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아웃! 그죠? 아웃이에요. 이거 아웃이에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또 감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진짜 나쁜 놈이죠. 네. 그죠? 알려주든가. 그죠? 500명이라고 알려줬으면 바보도 아닌데 알려줬으면 내가 하는데 왜 안 알려줘 이거예요. 그죠? 이 일이 반복되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반복되실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인원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떤 행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장소 알아봐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알고 있으니까. 그분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뭐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거를 알면 상관이 없다. 행사를 선정할 때는 행사 내용 그리고 인원 그리고 날짜, 시간, 장소는 꼭 물어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뭘 하냐면 행사명 이거는 준 타이틀이라도 상관없어요. 이것 때문에 또 괜히 눈치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야 행사명도 모르니? 아직 그 타이틀이 안 정해져서요. 야 왜 안 정해졌어? 가안이 있는데 약식으로 잡혀놓은 게 있잖아. 뭐 언제까지 그냥 행사라고 할 거야? 뭐 A 행사야? B 행사야? C 행사야? 뭐 7월에 하는 행사야? 8월에 하는 행사야? 뭐 10월에 하는 행사 얘기하는 거야? 너 대체 무슨 행사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행사명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MC 광대. 내용, 레크레이션 행사인지 시상식인지 교육이 메인인지 남자가 몇 명인지 여성이 몇 명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남성이 많을 때와 여성이 많을 때는 또 분위기가 달라요.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게 다릅니다. 우리 그냥 뭐 500명 온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남성 300명 여성 200명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고민이 뭐냐면 자리 배치 어떻게 할 거예요? 남성끼리? 여성끼리? 아니면 혼합? 아니면 팀끼리? 그럼 어떤 팀은 50명이고 어떤 팀은 8명이에요. 그럼 팀끼리 나누면 50명의 팀은 어떻게 나눌 건데? 8명의 팀은 어디에 배치할 거야? 이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하나를 알고 모르는 거에 따라서. 연령과 성비. 이건 우리가 음악을 또 우리가 준비 세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령대가 50대, 60대예요. 근데 막 BTS 음악 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전부 다요. 정말 5, 60대는요. 이러세요. 자, 근데 이명웅 노래 딱 틀어주잖아요? 일어나서 이러세요. 춤추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연령대인지 어떤 성비인지를 꼭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시작과 끝 시간이에요. 시간의 개념은 다 다른데요. 이 시작 시간을 모르면 우리가 준비 세팅 시간을 몰라요. 그러면 경험이 많은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대화가 또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준비 시간은 1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행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3시간은 기본으로 잡아요. 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작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간, 앉는 시간, 그 전에 우리가 세팅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체킹해서 누군가가 내일 1시 시작이니까 11시까지 모입시다. 이거는 한 9시에서 10시에 모여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조금 좀 급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그래? 그러자. 혹은 괜찮아. 둘 중에 뭐가 나오든 현장 가서 늦어지잖아요. 다음부터는 일찍 하자. 근데 일찍 와서 했어요? 늦어졌는데 문제가 없어요? 한 건 했어. 일찍 하자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겁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시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준비 정리 시간을 우리가 체킹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잘해야 집에 일찍 갑니다. MC 광대. 장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정 예비 장소 1, 2번 반영해서 최적의 장소를 세팅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갖고 추천드리는 것도 좋아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야 거기 갑자기 빈 스크린이 안 나오는데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오는 거죠. 혹시 몰라서 제가 여기를 알아봤는데 제가 또 확인해보니까 오늘 여기 된다고 하는데 여기라도 한번 체크해볼까요? 그러면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이죠. 그게 우리는 흔히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행사는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고 체킹을 해주시는 보조의 역할이 있을 때 그때 이 사람은 나의 메인이 됩니다.
이 사람 없으면 행사를 안 해요. 왜?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걸 서포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요, 현장 갔을 때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내실 거예요. MC 광대. 이제 행사 준비예요. 자, 행사명은 무조건 확정인지 예비 행사명인지 계속해서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 명찰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명찰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 만드실 수도 있지만 명찰에 혹시라도 잘못 내용이 기입됐는지 체크하고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비명이 들어가는 순간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김아무개를 전 아무개로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사건 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사명을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야, 그만 좀 물어봐 할 때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의 사명 중에 또 하나 더블 체킹. 사람 10명이 봐도요, 행사장 가잖아요? 오타가 나 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해요. 10명이 확인했는데 오타가 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뭐 상장, 상패 약간 문구 정도면 괜찮거든요? 현수막에 오타가 나 있어요. 있어요. 에이, 무슨 그런, 우리 근데 귀신에 홀린 것처럼 계속 했는데 뭐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핸드폰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야, 나 핸드폰이 없어졌어. 어떡하지? 30분 동안 핸드폰을 전화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체킹하고 또 더블 체킹을 하셔야 되거든요. 한 번 더 현수막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름표를 확인하고, 그룹 명패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때 행사 전에 이거 오류 났어요 라고 했을 때 그때 또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행사 큐시트를 제작을 하는데요. 근데 어려울까요? 어렵긴 한데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MC 광대. 자, 이거예요. 저는 뭔가 좀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큐시트에서 가장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아시면 큐시트를 어설프게 만드셔도 그래도 뭐 다 들어갔네 하실 거예요. 명함을 만들 때 앞에 이름만 쓰면 뭐야? 해요. 근데 전화번호만 쓰면 이메일은요? 그럼 이메일을 쓰면 어디예요? 본사가? 그럼 또 본사를 쓰면 직책이 뭐예요? 또 직책을 쓰면 홈페이지 주소가 있어요. 홈페이지 주소를 쓰면 여기 회사는 로고가 없어요. 그래서 명함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똑같아요. 큐시트에는 그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한 번에 볼 수 있게. 이거를 나는 정말 소중하게 할 거야 하면서 막 3-4장으로 막 분산시켜서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헷갈려요. 한 손에 들어와서 한 손에 파악할 수 있어요. 큐시트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거를 분산시킨 큐시트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자꾸 넘기고 확인하고 이거를 계속해야 돼요. 근데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는 큐시트를 보면요, 이것만 보면 내용이 다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체킹하셔야 됩니다. 일단 타이틀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1부가 뭐한지 2부가 뭔지 키워드로 옆에다가 써주면 더 좋습니다. 그런 분들 있죠. 여기 1부, 2부 있는데 뭐하러 써요? 자, 1부, 2부를 보면 눈으로 읽어야 돼요. 그죠? 눈으로 읽어야 내용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1부, 2부 저 위에다가 키워드로 작성해 놓으면 1부, 2부가 뭘 하는지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행사는요, 사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장소, 시간이 빠지면 안 됩니다. 땅 찍고 갔는데 어디서 찍었지? 그러면 결과 보고에서 굉장히 큰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날짜 장소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저거 안 하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뒤에는 알까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의미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게 행사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혼식 분 있으세요? 결혼하고 나서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누가 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남은 축의금과 그리고 사진만 남습니다. 행사가 뭔가 돌발 사건이 터지고 뭔가 막 사건 사고 터지고 막 혼나고 해도 사진만 잘 찍으면 칭찬받습니다. 이렇게 또 스냅샷도 찍고 시상식도 찍고 전체 샷도 찍고 또 준비 모습도 찍고 여기 세팅했던 다가도 또 찍고 뭐야! 결과 보고할 때 아주 좋죠. 이 위에 있는 개최 일자리 장소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냐? 시간 있죠? 항상 시작 시간을 먼저 쓰세요. 우리가 지금 3시부터 시작되죠? 그죠? 그러면 몇 시부터 준비할 것이냐를 세팅하는 거야. 그럼 2시부터 3시죠? 행사장 오픈이죠? 그럼 저 때부터 들어온다는 뜻이죠? 우리는 그 전에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체킹을 하는 거죠. 그리고 1부와 2부를 나눠놓고 저렇게 중간에 식사가 있으면 식사, 브레이크 타임이 있으면 브레이크 타임. 카테고리별로 크게만 나눠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세부 내용은 이런 비보사항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순서와 동선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만 큐시트의 중요 정보 사항만 넣어주시면 돼요. 어떤 첫 행사가 있을 때 분명히 이렇게 큐시트를 간단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그 행사가 끝나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확 갑니다. 그러니까 행사 전에 만들지 마세요. 좋긴 한데 행사하기 전에 만드시면 이게 진짜 몰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행사가 끝나면 만들기가 쉬워요. 내가 봤던 행사고 순서를 다 아니까.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행사를 할 때 내가 만들려고 했을 때 만들었던 경험으로 만들게 돼요. MC 광대. 다음은 PPT 제작이에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참 좋습니다. 매일 누구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대가 참 좋아졌어요. 미리 캔버스 아시죠? 이게 지금 미리 캔버스로 만든 거거든요. 다양한 플랫폼이 있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디자인을 생각했어야 됐다면 지금은 디자인을 선택하는 거를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색감으로 어떻게 디자인을 우리가 할까? 어떤 디자인을 우리가 해서 어떻게 바꿀까? 근데 이게 쉬워 보여도 텍스트 넣는 게 조금 힘들어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걸 만들 때 심플해야 돼요. 그리고 장소와 시간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나는 시간은 안 들어가도 돼요. 날짜와 장소는 꼭 들어가야 돼요. 근데 둘 중에 안 들어가도 돼. 날짜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장소 다 필요 없어. 시간도 다 필요 없어요. 굳이 선택해야 된다. 날짜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요일 안 들어가도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은 무조건 들어.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조건 넣어주시기만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MC 광대. 현수막 세팅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행사를 준비할 때 현수막을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 열심히 해놓고 현수막을 안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현수막 하면 앞에 있는 거 그냥 일자로 가로 자르기 하나로 생각하는데 저렇게 대형 현수막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치를 넣어서 하는 행사도 있고요. 이렇게 위에다가 현수막을 거는 것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하잖아요. 쉽게 알려드릴게요. 현수막 업체를 주세요. 그럼 알아서 해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문가에게 맡기면 됩니다. 실제 얘를 설치했을 때의 실제 사이즈, 보여지는 실측, 그 실측만 명확하게 우리가 체킹하면 그때부터는 넘기고 우리는 그쪽에서 주는 걸 오더만 하면 돼요. 현수막을 제작하는 걸 어려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MC 광대.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할 게 뭔지 아세요? 자리 배치예요. 이 자리 배치를 잘 하시는 분들은 행사의 격을 높입니다. 시상식을 하거나 혹은 레크레이션을 해요. 레크레이션을 했을 때 이 위치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레크레이션을 했을 때 가장 최적화된 배치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현장에서 미리 자리 세팅을 하실 수가 있죠. 이 배치일 경우에는 어떤 행사일 때 좋을까? 뭐 식사할 때도 좋고 뭔가 1대1이나 무엇을 만들거나 토의할 때 좋죠. 자, 이 경우에는 토의하고 뭔가 만들고 할 때도 좋은데 같이 레크레이션을 하기에도 좋아요. 왜냐? 모여있잖아요. 서로 한 곳을 보고 있죠. 근데 이때는 시상식 하기에는 조금은 부적합해요. 왜? 무대를 기점으로 봤을 때 누군가는 등지고 있어요. 그럼 시상하는 사람이 야 박수 받아야 되는데 누가 등지고 있어요. 가 되는 거죠.